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거래는 줄어가고 끝없이 올라가던 수도권 집값은 반토막이 난 지역도 있는데,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하락장일 것이다. 하락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다 빚으로 사는 게 보통인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한창 비쌀 때 현금 비율보다 대출을 크게 끼고 집을 샀다면 높아지는 금리에 점점 커져만 가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금리 인상 기조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도 미국에 비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당장의 높은 환율이랑 물가를 잡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최근 환율이 1,400원대를 찍었죠. 이미 고점을 찍고 내림세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한국 역사상 1,400원을 넘겼던 적이 IMF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올 수 있지 않냐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설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블룸버그와 같은 외신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비싸져서 아시아 외환 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위험하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얼마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빠진 걸까요? 현재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환율의 급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게 조금씩 올려서는 환율 방어가 잘 안 됩니다. 아주 조금씩 올리기만 한다면 외화 유출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스텝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투자를 하겠다고 대출을 왕창 받은 영끌족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러면 부동산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부동산이랑 연계되어 있는 건설, 금융이 차례로 또 무너지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요, 달러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다른 돈에 비해 더 비싸졌다는 겁니다. 금리를 돈의 가치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점점 더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럼 왜 물가를 잡을 때 금리 인상 방법을 쓸까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될 이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자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반대로 다른 쪽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득은 동일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물가도 잡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금리를 너무 갑자기 크게 올리면 소비가 지나치게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이자 때문에 기업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신규 사업에 투자를 못하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겠죠. 이러면 취업률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리고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어듭니다. 만약 부채까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갑자기 인상한다면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나 가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을 받아 힘들게 구매한 부동산 매물들을 급격하게 팔면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이어서 금융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기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방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도 버틸 수 있는 기반이 꽤나 튼튼합니다. 부채율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미국만 경기가 괜찮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고용인데, 미국은 고용이 지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미국만 경기가 괜찮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같이 따라갈 기초 체력이 없었고, 이 때문에 그동안은 환율 방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운드와 위안화, 엔화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면서 부랴부랴 올리고 있는데, 아직은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금리를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달러만 찾으니까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다른 통화들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금리가 더 낮아져 금리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면 달러가 강세인 것도 문제지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고환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무역 적자입니다. 수출 기업한테는 적정 환율이 1206원이 돼야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있고 채산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되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역에서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정도 기간의 적자는 IMF 이후로 25년 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꽤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연간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수출이 시원치 않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구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락세에 들어갔습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반도체가 부상하고 있어서 점유율을 뺏긴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아주던 나라가 중국인데 이제는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따돌림을 당하고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니까 수입을 줄이고 작업하는 경제로 바꾸고 있어서 중국을 상대로 장사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비를 안 합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글로벌 수요가 정체가 돼서 수출의 성장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 경상 수지도 함께 악화됩니다.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경상 수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흑자인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버틸만 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마냥 이걸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외환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수적인데 마냥 또 올리기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방법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긍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발자국씩 움직이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발자국 더 가자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아예 뛰어가다가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위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텝이 꼬이지 않게 조심을 한 건데, 최근에는 우리도 빅스텝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랑 환율을 잡는 것에 대해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더욱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